요즘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핫한 원자재 재테크 정보, 원자재 투자 포인트에서 자세하게 다뤄드립니다. 네, 오늘은 대신증권 FICC 리서치 쪽 최진영 팀장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, 최 팀장님. 안녕하세요. 예, 안녕하세요. 네, 오늘 어떤 소식 가져오셨나요? 예, 일단은 원자재와 관련해가지고 최근에 미국이 이달 중에 이제 통화정책관에서 2년 동안에 이어졌었던 고강도 긴수가 종료될 거로 예상이 되는데요. 이와 관련해가지고 원자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시장에서는 좀 관심이 좀 집중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와 관련해가지고 해서 이달 중에 있어서도 그렇고 방향성단에서 원자재 투자 전략을 가지고 접근하면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유가 좀 먼저 여쭤볼게요. 지금 서부 텍사스산 중진유 가격 WTI가 배럴당 $70 아래로 떨어지면서 연중 최저치를 기록했는데 산유국의 감산 중단 소식, 여기에다 수요 약화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유가가 지금 하향하는 모습인데 앞으로는 어떨까요? 예, 앞으로 단에서 봤었을 때 유가는 WTI 기준 68불 갔다가 좀 찍고 여기서 좀 점진적으로 다시 또 반등이 재개되지 않겠는가 접근하고 있고요. 사실 수급만 놓고 보면은 분명 타이트합니다. OECD 석유재고도 그렇고 과거 5년 레인지를 하단에 위치해 있고 글로벌 해상 부유재고 역시도 굉장히 타이트한 수준이라 볼 수 있는데 다만 이제 투기 포지션 단에서 미래에 대한 경기에 대한 고민 때문에 하락에 베팅하고 있죠. 그래서 중국이라던가 또는 특히 미국 단에서 고용이 점점 위축되는 그 같은 그림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고민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, 근데 이제 우리가 앞으로 봤었을 때 유가 단에서 긍정적인 이유는 앞서 언급드린 것처럼 페드의 금리 인하와 관련해가지고 말씀드렸는데 유가 역시도 페드의 금리 인하의 영향권에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와 같은 이유는 살펴봤었을 때 바로 위안화라 볼 수 있는데 원자재 가격의 프록시인 위안화 같은 경우에는 사실 미국과 중국 간의 금리 스프레드 때문에 계속 약세를 지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.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페드는 금리 인하를 갖다 시도를 하려 하고 있고 이와 같은 상황에서 중국 금융당국은 어떻게 보면 위안화 절상을 유도하기 위해서 자국의 기관들한테 중국 국채에 대해서 매입을 좀 제한하는 부분들을 감안하면은 결과적으로 이 미중 간의 금리 스프레드는 축소되고 이것이 위안화 회복에 자극되고 원자재 단에서 최대 소비국 중 하나가 중국이기 때문에 과거처럼 위안화의 회복 구간에서 원자재 단에서도 마찬가지로 유가 단에서도 회복되는 부분으로 귀결되지 않겠는가라고 접근할 수 있겠고 특히 어제 보시면은 오펙 단에서도 마찬가지로 단계적 증산과 관련해서 다음 달에 시행을 할 텐데 이것을 연기할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. 아무래도 시장이 굉장히 녹록지 않다 보니 이 역시도 시장 단에서는 어느 정도 플러스 요인이 되지 않을까 정도로 정리해서 될 것 같고요. 네, 네. 그래요. 예, 최 팀장님, 그 다음에 금 가격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. 얼추 보니까 한 2016년 그때부터 2016년이면 이제 9년 전인데 그때 이제 한 1,045불, 1,050불 그 정도에서 시작해서 2,526불이니까 현재 제법 오기는 왔습니다. 이제 이 9년 동안에 이 정도 왔으면 많이 왔다라고도 볼 수도 있고 보기 나름인데 조금 이제 약간 이제 고비다 싶기도 한데 요 지금 금 가격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십니까? 금에 대해서는 저희는 여전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명목 가격 기준으로는 사실 우리가 부담스러울 수 있겠죠. 왜냐하면 명목 가격 기준으로는 사실 사상 최고치이기도 하고 거의 최고치에 근접을 한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부담스럽다고 볼 수 있지만은 사실 우리가 물가를 감안했었을 때 실질 가격 기준으로 보면은 사실 실질적으로 온스당 2,630불대가 최고치라 볼 수 있습니다. 그 말 즉슨 지금 명목 가격과 실질 가격의 괴리가 그렇게까지 크지 않다라는 점을 감안하면은 여전히 업사이드는 우리가 남아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상방에 대한 기대는 여전히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. 근데 이제 특히나 중요한 점은 결과적으로 페드의 금리 방향성이 또한 중요하겠죠. 왜냐? 결국 금 가격은 실질 금리랑 역의 상관관계고 그렇기 때문에 페드의 금리 인하 구간에서 과거에 보면은 금은 늘상 아웃퍼폼에 따라 볼 수 있습니다. 특히 이 같은 레이트 사이클 하에서는 금 가격 같은 경우에는 페드가 금리 인하를 하는 레이트 사이클 구간 때, 금리 인하 구간 때 결국 금 역시도 상방 모멘텀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과거의 역사적 가격을 감안하면은 여전히 추가적인 업사이드 단에서 우리가 좀 고려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볼 수 있겠고요. 네, 그러니까 실질 금리와 금의 가격 역의 상관관계. 그러니까 이제 금리 인하 시기에는 이제 금이 아웃퍼폼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그럼 지금이라도 금 보유량 늘리는 거 괜찮은 거예요? 예, 저희는 여전히 좀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. 네. 지금도 마찬가지로 늘리는 것도 나쁘진 않다라 보는데
특히나 우리가 해지 차원에서 더욱더 매력적인 것 같아요. 결국 첫 번째로는 앞서 언급드린 것처럼 과거의 정책금리 인하 구간에서 금리 매력적인 점. 물론 만약에 즉 이번 페드의 금리 인하가 보험성 금리 인하가 아니고 과거처럼 경기의 침체 구간 때 있었던 뭐 금리 인하라면은 사실 금 또한 하락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. 왜냐? 안전자산이긴 하지만은 타 자산, 즉 여타 자산에서 마진콜 영향을 받아서 과거에도 침체 구간 때 동반 하락했었던 영향을 받았거든요. 다만 우리가 해지 차원에서 매력적일 수 있는 이유는 지금 금에 대해서 우리가 고용단에서 계속 고민하고 성장 여력에 대해서 계속 고민할 때 안전자산으로서 결국 금 역시도 과거에 빠졌지만 침체 구간 때 다만 낙폭이 작았고 회복이 빨랐다는 점. 여타 자산보다도요. 그래서 실업률과 금과 S&P 500의 상대 성과가 실업률과 동행한다라는 점이 바로 이 같은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수한 해지 자산이라는 점을 갖다가 감안한다면은 우리가 위험에 대해서 만약 고민을 하신 분들이라면은 금에 대해서도 여전히 비중을 갖다 계속 조금씩 늘려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. 네,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예,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